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장부터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원유 재고는 하루씩 좀 밀려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지 않고요. 자, 앞서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로 잡혀있는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양의 각서가 체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새벽 4시입니다.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FOMC가 워낙 초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의사록을 통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신세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해외 선물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먼저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제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루 쉰 만큼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 여러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저녁 신세계와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수요일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가장 시장의 빅 이슈인 아무래도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진이 지금 중국 쪽에선 끝났습니다. 그리고 2일 지금 워싱턴에서 21일과 22일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흐름이 어떻게 또 나오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서 미 증시에 어떤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지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3차 회담인 워싱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목요일장이 더욱더 좀 중요한 만큼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그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의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던 S&P 500 지수는 다시 소폭의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0.03%의 상승 구간입니다. 2778.50%로 0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지금 보합권 움직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도 같은 자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는 전일장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워낙 하락으로 출발이 됐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 그 힘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7,077.25포인트 선으로 0.13%의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전일장까지 달러가 이 강세 흐름이 좀 꺾이면서 유로가 좀 올라옵니다. 전일장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1.1366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하고 1.13630달러 선인 0.0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최근에 골드의 상승이 상당히 탄력적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347달러까지 기록합니다. 오늘장의 최고가는 무려 1,349.8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1,35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의 상승으로 1,347.1달러 선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55달러에서 56달러 그 구간 가장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늘장 1% 좀 넘게 빠지면서 55.50달러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전일장 종가는 56달러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56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현재 55달러 중반대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는요, 하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 그 힘을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나스닥은 하락이고 그리고 S&P는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가 지금 상승 탄력이 상당한데요. 1,350달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꺾이고 있고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잇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각에도 외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케빈 하셋 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몇 경제 지표가 조금 실망스럽고 좀 상반된 지표를 보여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약간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에서 2.5%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케빈 하셋 위원장이 경제 성장률을 3.1%로 설정을 하자 좀 많은 비난을 받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5%만 달성을 한다면 케빈 위원장의 예상대로 3.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일본, 한국, 멕시코, 또 독일의 제조업체의 회사들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5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 흐름에 차질을 줘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장클로드 융커 유럽 연합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도 지지 않겠다. 미국산 콩과 액화가스 구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융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요.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유럽 집행위원회가 아닌 트레이더여서 이 발언이 집행이 될까에 대한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 무역 협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 데드라인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했으면 주가가 10,000포인트 이상 하락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어떤 지수를 말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우존스 지수를 언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동안 미국 경제 성장세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꾸준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다우존스 포인트가 7,6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2016년 대선일 직후의 기준인데요. 또 S&P 지수도 30.2%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4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상장 종목 중에서 12월 말에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웃도는 종목의 비중이 11.9%로 2011년 이후 최저 기준을 보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그만큼 과매도 상태였음을 시사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 랠리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만약 지난주 해당 수치가 50%에서 54% 돌파한 것은 강세 신호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지난 8일 보고서에도 이번 주기에 조정이 끝나면 다음 랠리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주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영국 주간지에 따르면요, 메이 총리의 20일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나오면 승인 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양측은 작년 11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 동맹을 잔류토록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영국에 계속 EU에 종속될 수 있다면서 합의안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합의안이 이번 주말 이집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합의안이 만약 이번 주말에 마련될 경우 메이 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에 승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뉴욕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감소로 소폭 올랐습니다. 네, 배럴당 0.5달러 상승한 56.09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사우디 산유량 및 원유 수출 지표,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들을 주시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인도의 원유 수출 물량이 일제히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사우디가 산유량 및 수출 물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던 공언과 부합한 흐름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유가 방향을 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낙관론이 나와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금값이 10개월 내 최대값으로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달러의 강세가 주춤하고 또 미국의 국채 인기가 시들면서 금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미 달러화 대신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미중 무역 협상 또 브렉시트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서 금 투자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원유 그리고 골드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우디 원유 수출 물량이 하루 평균 620만 배럴 좀 기록을 했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자체가 전월 대비 130만 배럴 감소한 수치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론까지 가격대가 좀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요, 절제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미중 협상 타결 낙관 전망 속에서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지수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쪽에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현물 쪽에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좀 같은 자리인데요.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감산 약발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던져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주시에도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55달러 중반대 라인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고요. 앞서서 다양한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를 좀 근거로 지수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혼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여부가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좀 주요 저항이 일단 좀 돌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스터님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황 분석을 해올 때 지금 3거래일 거래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7,100 상단으로는 하단으로는 7,000선 여기 레인지 범위 지금 100포인트 안에서 지금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전일 지금 대통령 날이 있었고 4거래일 만에 지금 미증시가 개장을 했지만 어제 지금 상승분으로 좀 끝난 이유는 월마트의 기업 실적 호조가 좀 바탕이 되었었고요. 기업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소매 판매가 내려갔지만 결국은 증시를 좀 상승 마감으로 끝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과연 이 상승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는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어떤 위험성 땅에 하방으로 내려갈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동력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낙관론이 나오고 지금 21일부터 워싱턴에 있는 3차 고위급 회담이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제 내일부터 2일부터 있을 회의에서 구체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 단계가 나오고 관세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90일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확정이란 말은 미 정부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기대감 속에 지금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남은 이슈를 보자면 결국은 불안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중 고위급 회담에 워싱턴에 열리는 이 결과물이다. 그리고 상승 동력은 결국은 기업 실적이 있는데 가파른 상단의 7,1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하방 압력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이 2일부터 있을 결과물이 좋지 않고 결국은 낙관론에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면 결국은 하방 압력을 지속하지 않을까.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자면 하방 압력을 견인하는 요소로는 화웨이 기업을 좀 뽑겠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별로 화웨이 기업에 대해서 보안 압력과 통신 장비에서는 중국 장비를 쓰지 않겠다. 이런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상승 동력으로 가기 위한 것은 결국은 기업 실적과 무역 낙관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결국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7,100 라인을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지수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의 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있을 3차 고위급 회담 이제 열릴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좀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요. 일단 결과물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지수 상승은 당연하게 좀 견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뒷받침되는 기업 실적까지 좋게 호조로 나온다면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7,100선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마스터님의 의견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스닥은 7,100선을 좀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유가 가격이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S&P도
같이 좀 탄력을 받고 있고 거기에 나스닥도 올라간다면은 역시나 S&P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S&P는 상단 고점이 네. 2,790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레인지 범위는 2,765 라인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적 분석을 하자면 내일 모레 있을 결과물을 좀 지켜보겠다.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럼 투영된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상승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이미 상승 비율을 보여드린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에 관해서도 2,300선을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750선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도달한 모습이고 S&P와 나스닥 모두 다 저는 상당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인 뷰를 좀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대해서 치적을 결국은 내놓기 위해서는 항상 말했던 증시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위급 진들과 트럼프가 지금 입을 열 때마다 낙관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좀 더 기업 실적 호조까지 더불어진다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증시를 자신의 영향으로 좀 높였다라고 좀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앞서서 외신 소식이 자기가 아니었다면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좀 10,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을 거다. 뭐 그런 소식까지 들려온 만큼 일단 트럼프 효과가 똑똑히 좀 누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업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준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에 이제 21일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의사록의 중점이 워낙 1월 FOMC가 너무나도 초비둘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록을 좀 펼쳤을 때 그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덜 비둘기파적이라면은 매파적으로 좀 성향이 좀 쏠리면서 시장에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 뭐 말씀드렸지만 네. 연말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조정을 했고 항상 연준은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을 결국은 반영해서 만들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확실히 이외로 횟수를 조정하고 결국은 시장의 투자자들 의견을 좀 반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2년 정도가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은 1년 지금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예전에 1월달 정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불렀던 적이 좀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어떤 둘 간의 딜이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결국은 3월달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됩니다. 과연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동결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증시를 좀 부양하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좀 보이지 않나. 인하 쪽은 조금 부정적이고요. 동결 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뭐 물가 안정 지표를 더 봐야 된다는 등등 핑계를 좀 대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3월은 이런 달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의사록에 대한 그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산 감축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번 FOMC 의사록일 텐데요. 일단 뭐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좀 중단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라는 그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번 의사록 1월 FOMC 의사록입니다. 1월 FOMC의 그 결과에 대한 의사록이 이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두 부분이죠. 자산 감축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내일 우리 시장에도 당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국내 선물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는 야간 선물이 하락으로 좀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 시장이 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내 속에서 역시 국내 선물, 야간 선물 쪽에서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자, 이대로 288지수입니다. 290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궁금해요. 네, 넘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것이다. 네, 제가 네. 보는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의 포인트는 30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저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보면 298포인트까지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코스피에 관해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300포인트까지 도달을 좀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 관해서도 298포인트까지 가는 강세장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외국인 쪽에서 우리 시장을 현물에서는 매수했지만 선물에서는 매도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페이크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좀. 네. 오늘 지금 네. 저희 신세계 시간에 항상 코너 속의 네. 코너인데요. 네. 증시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주도주가 없는 장세 속에서 초반에는 전기수급자가 반짝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개별 종목군 장세입니다. 금일 흐름을 좀 상승 종목을 좀 보자면 한창, DIT 여러 가지 개별 종목군 장세였고 수급의 이동을 조금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넘어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수급이 좀 원활해지는 흐름. 하지만 주도주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결국은 선물에 관해서 매도를 쳤던 이유는 좀 관망세를 보자. 오늘 결국은 미국에 있을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을 좀 보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가파르게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종목군도 결국은 상승 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예상치는 3월 초까지는 국내 증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290 지수에 대한 도달 여부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현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엇갈렸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달러가 오늘장 같은 경우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이 국면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 전인데 질문 올라와서 질문 하나 좀 상담해 드리면 바로 좀 개장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끝자리 4824님의 질문 이어갑니다. 지수 선물 일봉상 200일 이평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외신에서 중요하다고 외신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일봉상 200일 이평선이 중요하다. 좀 장기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 외신에서 이 200일 이평선이 중요하다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마스터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한 2달 전만 해도 과연 미증시의 폭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과연 끝없는 추락을 계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증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 과연 이거를 결국 살펴봤을 때 미증시 혼자 나올려서 트럼프 정책에 지금 법인세 인하 감면과 맞물려 증시가 올라갔던 건 있습니다만 결국은 좀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난번에 하방 낙폭을 봤을 때 살펴보면은 200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0일선 지지를 받고 지금 결국은 그랜브리엠 업측에서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이 돼가고 있는 효과 속에서 결국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간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더더욱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여러 외신 기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역별됐었던 이동평균선이 최근에 이제 다시 정배열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이전에 증시가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좀 꽤 많이 빠졌을 때 지지를 했었던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었고 그리고 이 가격대 이 시장 자체가 빠졌었던 이유는 이전에 법인세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좀 거품으로 좀 점프했던 구간이 좀 거품이 좀 빠지는 시간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네, 법인세 효과를 좀 톡톡히 봤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을 승리하면서 결국은 모든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고 결국은 좀 속된 말로 민주당에서 좀 건드렸다. 결국은 하나쯤은 양보해라. 법인세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 멕시코 이민 정책에 관해서 좀 양보해라.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셧다운까지 들이밀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했습니다. 네. 사인을 완료했고요. 결국 정치를 보면은 하나씩 양보하는 흐름이니까요.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 분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증시에 이어갈 수 있을 거니까 상승 동력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정치적인 부분, 이야기 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소식들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 쪽의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메이의 브렉시트 전략에 상당 부분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야당에 이어 집권 보수당에서도 의원이 3명이 좀 탈당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BMO 캐피탈은 영국의 보수당 의원 탈당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3명이 이탈한 점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영국 쪽 관련된 소식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투표안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장인데 개장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제 뉴욕 증시 개장 5초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었던 지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모습 다시 살펴드리죠. 이제 개장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는 2,779.25포인트로 이제 뭐 상승해서 보합권 계속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조금씩 상승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07%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076.50%로 0.11% 일단 개장한 이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장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자, 본장은요, 지금 다우와 S&P는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나스닥 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분이 거의 보합권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방금 전에는 S&P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좀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9%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미중 고위급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의사록 발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망 심리가 짙게 보여지고 있는 오늘 수요일장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일단 좀 혼조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 쪽도 일단 뭐 제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보합권 거의 가까운 보합권 흐름이기 때문에 관망이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현선물 쪽에서 모두 혼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마스터님은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상승을 좀 보셨단 말이죠. 네, 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돌파로 보고 있습니다. 아, 돌파할 것이다. 네, 뭐 어제 그제 뭐 삼거래일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7,040 라인의 지지를 받고 또 7,100까지 올라갔다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어제 월마트 기업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도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보면은 지금 일봉상 상당의 고점 7,1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기업 실적 예정돼 있는 기업을 지금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물 시장에서 미증시가 조그만 상승 동력이 나와준다면 골드의 흐름처럼 결국 미증시 나스닥도 상승 돌파를 이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네. 제가 보는 상단에 지금 네. 고점 상단까지는 7,120까지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7,120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개장이 좀 치열하게 부딪혔었던 상황인데 나스닥이 지금 본장에서도 홀로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된 상황 가운데 가장 좀 게시가 높습니다. 나스닥이 0.13%의 상승이고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S&P 비교해서 나스닥의 탄력이 좀 좋은데요. 7,081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 마스터님의 오늘은 7,120선까지 오늘의 상단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 보합권에서 출발한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비를 보신다면은 지금 가격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어떤 포인트 주실까요? 네, 7,070선에서 70, 매수를 잡는 네.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금일 네. 하단 레인지 범위는 7,043라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7,040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를 좀 기준 삼아서 7,070까지 좀 놀렸을 때 지금 헤드앤숄더의 머리 상단 부분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전일 종가 언저리에서 7,070포인트 정도에서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은 한 30틱 정도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 부분이 버티고 있는 언저리까지 좀 30틱에서 40틱 정도 레인지 범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 7,063포인트 정도인데요. 네. 7포인트 정도 되니까 30틱 정도 좀 잡고 넉넉하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레인지 범위 내에서는 결국 상단 돌파나 하단 돌파가 있어서 결국은 오늘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지금 시장적 이슈나 이런 걸 살펴볼 때 기업 실적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고위급 회담주는 이 기업 실적만 신경 쓰면서 현물 시장을
또 참고해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7,08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7,070선에 매수 접근이고 손절은 30틱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 손절에 대해서 좀 당연스럽게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 접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의사록 발표되기를 앞두고 지금 좀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 속에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완전하게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07%, S&P 500이 0.03%, 그리고 나스닥이 0.15%입니다. 소폭이지만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S&P와 나스닥 선물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S&P가 좀 약합니다. 나스닥 대비해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지금 사우디 원유 수출에 대한 감소가 함께 좀 작용을 하면서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혼조세로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55달러 중후반대에서 거래되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봅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다운이네요. 네, 근데 이거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크루드 오일의 지금 마감 상황을 좀 보면 모두 다 네. 양봉으로 마감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상단에서부터 조금 매도로 내려왔다가 저점에서 매수 전략을 펼쳤을 때 좀 큰 수익이 나는 흐름인데, 이 모습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네. 굳이 말하자면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으로 설명드려 오일 이평선의 지지를 좀 받았을 때마다 결국은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상승 동력이 올라가는 흐름인데, 시황적인 뉴스를 보면 사우디에서는 감산 시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미증시 상황은 지금 제가 업을 들어드렸고, 나스닥과 지금 크루드 오일의 연동성을 신경 쓴다면 결국 크루드 오일도 상승으로 가기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단에 지금 저점을 찍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제가 오늘 보는 하단의 지금 레인지 범위는 55.63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단 조금 시가 라인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하단으로 좀 진폭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55.60 라인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저점 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매수 접근을 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중기 장기 뷰에 대해서는 크루드 오일에 관해선 59불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출연하실 때마다 오일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최근에 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일 평선의 지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하단 지지 테스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매도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고 장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단기 매도이면은 거의 오늘의 고가를 보면은 56.39거든요. 그렇다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 한 56달러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가 라인을 보면 56.39 라인인데 네. 전일 종가 라인을 테스트해 보면 56.45 라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치시게 된다면 전일 종가 라인 언저리 올라왔을 때 56.35 라인에 지금 매도 접근을 치셔야 되고, 거기서 지금 손절을 한 20틱 정도 걸고 전일 종가에 안착해버리면 스위칭으로 매수를 해서 고점 상단까지 매수를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보면 55.77까지 하단 레인지 폭을 찍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오늘 찍었던 하단의 저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6.35 라인 정도에서 매도 접근, 그리고 손절은 20틱 정도, 전일 종가 안착 시 손절, 그리고 다시 매수 접근, 이런 식으로 좀 탄력 있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큰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56.35달러의 단기 매도 관점입니다. 오일은 어떤 상황에서 좀 많은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는 좀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 참고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에 대한 뷰까지 함께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지금 지수와 오일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새벽에 의사록 발표와 함께, 그리고, 워싱턴에서 있을 무역 협상까지 이제 내일이 참 주요 이슈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오늘이 더욱더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문들도 계속해서 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문자 질문 먼저 만나볼게요. 끝자리 5353님의 질문입니다. 골드를 1320달러에 두 계약 매수입니다. 청산 시점 1370달러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상당히 길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 1370달러.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네. 해외 선물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고점 상단이 네. 어디냐, 하단 저점이 어디냐, 지레 예측은 못하지만 굳이 제가 계산했던 상단 언저리까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골드는 제가 회원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회원들은 매매를 접근을 좀 보류시키는데 결국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 될 거고 1320면 상당히 지금 중기로 잘 체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골드의 상승뷰는 1360 라인까지입니다. 60. 네, 1360 라인까지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상승폭은 계산을 해봐야 될 걸로 알고요. 이미 지금 큰 수익을 지금 갖고 계신데 거의 한 500틱 가까이 수익을 창출 중이신데 축하드리고 익절을 잡아가면서 결국은 좀 대응을 하셔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0을 물어보셨는데 1360달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두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한 계약으로 1360 네, 수익 청산하고 한 계약으로 좀 끌고 가볼 여력은 없나요, 혹시?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오늘 만약에 네. 1343 라인이 이탈된다면 청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1343 네. 라인이 이탈된다면 43? 네,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하단 이격도가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1330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수익권이긴 하십니다만 수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1343 라인에서는 만약에 네. 붕괴가 된다면 한 계약 정도는 좀 청산을 하시고 수익을 좀 누리신 다음에 한 계약 정도는 더 좀 보겠다 하면 1360 라인까지 좀 도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일단 1360달러까지 한 계약을 좀 청산하고 그 한 계약으로 나머지 물량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약수익 구간이죠. 그렇다면은 1360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네. 그래서 1343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 한 계약 청산을 하시고 1360달러 나머지 한 계약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질문들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금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애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과 지수 간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좀 데이터를 보면은 금과 지수의 동시 상승은 좀 드문 현상인데, 이 동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동조 현상이 좀 깨진다면은 금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시네요. 그렇죠. 네. 상품의 연동성에 관해서는 뭐 분기별로, 월별로 좀 틀립니다.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뭐 달러 인덱스와 통화리 상품 골드는 반대더라. 최근에 나스닥과 크루드의 연동성은 깊더라. 또 S&P의 에너지 섹터주를 갖고 있더라. 뭐 등등. 분기별로 좀 유도리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골드와 나스닥의 어떤 방향성과 연동성이 지금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상단 레인지 범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제가 보는 나스닥의 상단 레인지 범위는 7120선입니다. 그리고 골드의 상단 레인지 범위는 1360선인데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일단 계산하고 있는 폭은 7120, 1360난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도달하고 나면 골드의 또 독자적인 시황과 또 나스닥의 미증시의 상황, 미국의 행정부의 상황, 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상승을 이어갈지 하락으로 되돌림이 나올지는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금과 뭐 지수, 뭐 최근에 그렇지만, 금과 달러도 최근에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좀 빠졌지만 금이 상당 부분도 좀 올라갔는데요. 네. 이 두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연동성이 이제 골드하고 이렇게 상품을 하다 보면 데일리 기준으로도 달러 인덱스와 흐름이 동일하게 갈 때도 있고 맞아요. 또 교과서적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순간 포착을 잘하는 게 실력에 결국은 갭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시황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력 이전이랄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는 어떤 미증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타결이 안 되고 어떤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마다 무역협상 카드와 관세를 꺼내들고 결국은 중국이 또다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좀 연장을 해주는 이런 모습.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도 저는 연장 사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결국은 골드는 안전자산의 지금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로 조금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골드로 수급이 몰렸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와 지수, 그리고 금, 이렇게 세 가지 이 상품군 간의 좀 연관관계에 대해서 마스터님에게 좀 풀어봤는데, 워낙 사실 좀 심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자고 한다면 시간이 정말 모자랄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풀이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질문 다시 만나볼게요. 끝자리 4948님의 질문이고요. 절제마스터님, 오픈 채팅방으로 적극적인 소통 감사합니다. 파운드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파운드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데 파운드 뭐 가격대 살펴드리고 방금 바로 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장에 파운드가 좀 빠지는 흐름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파운드 3월물이고요. 1.3042선입니다. 전일장에 좀 역시나 달러 약세로 뭐 기타 다른 통화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마스터님, 파운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그 파운드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12,939에서 매수를 해서 어제 수익을 좀 창출을 많이 했는데요. 네. 파운드의 데일리 진폭 정도를 치자면 뭐 한 60티 정도 수익을 창출했는데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오버나잇을 해서 하루 정도 더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데일리 청산으로 수익권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 수익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결국은 하루 정도 지나고 난 흐름은 더 올랐습니다. 지금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또 앵커님이 브렉시트에 대한 지금 독자적 시황이 금방 나왔는데요. 저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접한 시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브렉시트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유로존의 좀 시황을 살펴보면 지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유로존의 강대국들이 지금 브렉시트의 절차를 밟고 싶어합니다. 네. 강성 이탈리아 5성 정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보수 강성 정당들이 지금 탈퇴를 해야 된다, 유로존에서. 그렇게 되면 유로존에 탈퇴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살펴보면 자국 통화의 강세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영국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의견이 나왔을 때만 해도 결국은 지난해 3주 전의 모습도 파운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의견이 지금 나왔을 때 지금 이틀 정도 올랐었는데 아까 여당에서 3명이 탈퇴했다는 지금 네, 좀 탈당했어요. 네, 파운드에 좀 악재적인 요소가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기 전에 저희는 13,044포인트에 지금 매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25회 정도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상단 돌파가 된다면 13,3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오늘 시황이 지금 여당 대표 3명이 지금 여당의 3명 위원이 탈퇴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3명의 탈당 자체가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 이는 또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가격적인 전략도 오늘 또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전망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일까요? 끝자리 673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오랜만에 구리 질문 왔는데요. 마스터님 구리 한번 봐주세요. 2.8650의 매수 2계약입니다. 라고 구리 질문 주셨는데 구리 저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구리 먼저 가격대 확인하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물 확인, 구리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골드와 같은 좀 상승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8650의 매수라고 하시는데, 지금 수익권이네요, 그러면은, 네. 구리도 어제 매수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28345에 매수 접근을 했는데,
구리를 좀 빨리 판 게 지금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빨리 청산한 게. 네, 네네. 그렇습니다. 수익권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구리는 제가 봤던 상승폭은 29,000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동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포인트를 보니까 오늘 고점이 2.8940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구리의 상승 고점까지는 모두 지금 찍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승 동력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어제 갭 상승에 대해서 갭 매꾸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익권이시다 보니까 수익도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구리가 좀 티카치가 높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리고 잘 청산하셔가지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상승 추세를 좀 더 보고 싶다. 그럼 과감하게 한 계약 정도는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좀 확보하고 한 계약 정도 좀 청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사거래 오늘까지 이어간다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제가 이 전 고점을 보니까 지금 하단에서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인데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네. 이평선 기준대로 하면 3만 포인트까지 지금 구리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2.9250에 지금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2.9250에 지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한번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봉상 모습을 보면 이평선에 지금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 동력이 나오려면 결국은 호주 쪽의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되고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하방으로 쳐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더 지금 수익권이다 보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만은 저 같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밑으로 갭 메꾸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지을 때 갭 메꾸기에 좀 유의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까지 추가적인 질문 저희가 전달해드렸고요.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